음, 우리는 박사 조즈빈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쓴 텔레그램에 쓴 글,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다 있나. 글쎄,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놈한테 지배를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포식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지배하는 사이코패스, 혹은 뭐 어떻게 간단한 별거 아닌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어, 사람의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아니면 특정 상황에 따라서 강력하게 사람을 세뇌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음, 사실은 우리는 그 상황을 늘 간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파일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로파일러는 삼족구라고 늘 프로파일링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나 아니면 수사관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호 꼬리가 9 달린 뭐 천년 묵은 여우가 있죠. 다리가 3 달린 개인 삼족구는 매우 우직하게 원칙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요물인 구미호는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앞마당으로 끌어들여 갖고 자신의 굴로 끌어들여서 현혹시키죠. 물론 모든 인간이 현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면은 인간의 심리는 매우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은 세뇌된 것 그 이상의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박사 조지빈의 피해자들이 특정한 형태의 어떤 아주 피해자가 될 만한 아주 뭐 특별한 어떤 사람, 절대 아닙니다. 인간 모두는 그와 같은 조건에 있다고 하면은 박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절대 비난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어떤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 매우 나쁜 행동이고, 그것 또한 2차 가해 또한 범죄입니다. 조주빈이 박사가 노렸던 것은 말 그대로 제가 규정한 대로 이거는 초포식자, 슈퍼 울트라 프레데터, 사이코패스, 즉 포식자를 잡아먹는 포식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이코패스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반사적 인격 장애자들은 대부분 혼자 단독으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어라절 포인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런 종류의 슈퍼포식자 같은 경우는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지배하고, 그 지배를 한 대상을 통해서 또 지배하는 간접적인 지배 방식도 택하고 조직적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유형,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성착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는 것이 이런 유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사가 이 여중생이라든가 이런 뭐 여고생을 특정한 형태의 약점을 잡아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또 더 높은 행위를 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오프라인 자기들의 어떤 직원이라고는 부하를 시켜서 협박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역시 직원들이라는 존재들도 역시 특정하게 추려서 희생자로 만드는 다층적인 형태의 피해자화 그리고 공범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그 방식 자체도 지금 이것처럼, 즉 사이버상의 성착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어떤 지배욕을 해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석희라든가 윤장현 같이 어, 이전에는 사실은 어떤 성착취,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음, 그리고 그 어떤 범죄 대상인 어떤 그 먹잇감을 던져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교환 가치로 이용했다고 하면은, 한 단계 더 진화된 상태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떤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을 굴복시킴으로써 자신의 지배욕을 극한으로 확장시키는 방향까지도 이 박사는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수십억, 아마 지금 상태라면 100억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만 뭐 32억 그러는데, 최소한 이 가상화폐 지갑의 유통을 통해서 32억이지, 그 외에 다른 뭐 기타의 범죄 수익을 합치면은 어, 그 이상 두세 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박사는 이미, 조즈비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체득하고,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축적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그럼 인간의 이 범죄 욕구의 역치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수단이 손에 쥐어졌을 때, 결국은 이 존재는 그 이상의 어떤 거. 그래서 실제의 현실 정치인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어떤, 저는 가장 의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라든가 사법기관에도 역시 자신의 수하 직원을 침투시켰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박사는 어느 로펌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는데, 그 로펌은 뭐 이제 와서 발을 빼는 형태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 덜컥 돈 보고 했다가 뭐 사실 뭐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고유정 사건하고는 질적인 차원이 다릅니다. 고유정은 살인, 이거 잔혹한 살인이라 하더라도 살인 자체에 대한 변호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는 막 엄청난 다수의 학대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어, 이것을 맡을 로펌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정도는 분명히 에,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박사가 어,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 전문 로펌을 찾았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 자기가 검거되고 또 그 다음에 자신의 변론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즉 실제의 그 텔레그램 서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캡처본을 가지고 그 추적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추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에 대한 어떤 증거 무효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는.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박사 조즈비는
기존에 있는 범죄자랑은 성격을 달리한다는 거.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이 뭐 아주 똑똑하다거나 아주 뭐 샤프하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말하는 거 보세요. 말 뻔질하게 잘할 것 같죠? 아니 뭘 버벅거리고 사실은 뭐 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조건에 따르면 사람을 강력하게 끄는 힘이 있습니다. 박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의 어떤 겉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의 뭐 텔레그램에 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단발적인 범행 방식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박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에 따른 심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수사적 대응이랑 사업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걸리는 것이 이 자체가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즉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전체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사법적 대응은 각각의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늦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에피소드에서 프로파일러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한테는 특화된 것은 프로파일러들이죠. 그래야지만이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연결망 속에서 이 조지빈의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조지빈 박사가 하고 있는 아주 단편적인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박사가 자기가 검거되기 전 아니면 검거되는 어떤 과정에서 자기 부하들 자기한테 충성을 바치는 어떤 존재들한테 어떤 지령을 내렸는가, 어떤 사후 지령을 내렸는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사후에는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박사는 아무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하, 존브레기들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제2, 제3의 어떤 것을 도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에 에피소드에서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건 그거죠. 이 정도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수사 또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투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단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속적인 형태의 증거에 대한 다시 재확인, 체인 오브 커스터디를 확인한다든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극단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또한 이후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다시 규합할 수 있는 결국은 박사의 범죄의 모티브는 지배욕입니다. 지배욕. 이 슈퍼 울트라 포식자 프로데터의 모티브는 지배욕입니다. 그걸 어떤 건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배욕입니다. 그 방식이 소위 말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의 어떤 명령권을 교환 가치로 해서 하는 것 그것이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이 범죄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착취범죄이죠. 이건 흔히 말하는 통제범죄입니다. 실제로 이런 범죄의 유형은 지금 법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는 없습니다. 각각의 범죄의 결과에 따라서 했는데 그만큼 우리의 법 체계는 너무 늦다는 거죠.
사실 이런 유형의 범죄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어떤 검찰이나 경찰은 각각의 어떤 말하자면 지금 왓츠맨이라든가 아니면 고단방을 운영했던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각각의 이 일종의 또 다른 박사 이전의 어떤 포식자들을 단독 범죄자로 보는 겁니다. 단독 범죄자로 보고 그 단독 범죄자가 자신의 어떤 형량을 빼기 위해서 마치 플리바게닝 했다는 식으로 해서 수사에 협조했으니까 형량을 깎아주고 그래서 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검찰이랑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머리가 어딘지는 박사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슈퍼 울트라 포식자라는 개념을 쓰는 게 그런 겁니다. 보통 이 사이코패스들은 이런 각각이 유기적으로 하면서 무엇인가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거든요. 오로지 지배와 종속만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왓츠맨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아니 각각이 먼저야. 아니 왓츠맨이 사실은 먼저야. 예? 아니야. 예, 박사가 그걸 했어. 아니 박사는 그냥 그것에 연결만 이 모르는 겁니다. 이 범죄, 이 존재들의 유기적 연결 구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분석하니까 이게 이게 누가 누구를 연결받았다 하는데 이건 웃기는 소리다. 그건 아니고 이들은 하나의 잘 짜여진 유기체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주 동물적으로 이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는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얘들 모두를 왓츠맨 각각 아니면 얘네들을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럼 각각을 또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프로파일러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 같은 얘기를 하루에 2번 하게 되네요. 앞에 에피소드에 대해서 3번째인가요? 그리고 제가 앞에 했던 얘기가 왜 이게 제가 근데 김완으로 들렸냐 하면은 얘들은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단방. 고단방이 뭡니까? 고단방. 고단방은 이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같은 형태죠. 사실 그거를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고담이라고는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방의 이름 이런 것을 설정을 중의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찾아봐야 되는 거,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디지털 소위 말하는 사이버 안전과의 수사관들은 그걸 하라고 뽑은 게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범죄를 찾는 거지만 이것은 겉으로는 사이버상의 범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조직적인 매우 심각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의한 사이코패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이버 안전과는 방법 적용을 찾아주고 실제로는 프로파일러가 주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얘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이버 안전 관련된 수사관들은. 단지 성범죄죠. 학대범 이렇게 생각하고 말 거죠. 그럼 절대 얘들을 무력화시킬 수도 없고 얘들을 의 본질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애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 기껏해야 다시 말씀드리면 얘는 아주 많이 받아야 10년입니다. 근데 10년도 지금 법칙에서 받지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지금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실은 저는 성립이 안 될 거라고 보고 그 외에 다른 범죄들의 추가라 하더라도 많이 받아야 7년 정도일 겁니다. 여기 이 박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제 왓츠맨이라든가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받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왜 이 얘들의 범죄 구조를 찾아야 되냐면 얘들이 어디엔가 숨겨놨을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얘들의 전체적인 범죄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범죄 수익이 어딘가 있고 추종자들이 그것에 접근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얘네들은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텔레그램의 다른 방 혹은 다른 어떤 SNS에서 어떤 대화방에서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 구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26만 짜 그거는 어차피 지금 금방 할 수 있는 거고요. 참 걱정입니다. 그걸 지금 소위 말하는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걔네들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고, 검찰은 소위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검찰에 뭐 특별 태스크포스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밥숟가락 얻는 거고, 걔네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애들이. 그냥 혹은 정치적인 형태에서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얼굴만 세우려고 공만 세우려고 할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수사가 제대로 될까? 더더군다나 이 영악한 박사가 손석희라고 하는 거를 툭 던져주니까 종편들이 개떼처럼 달려들어갖고 그 고깃덩이 물어 뜯고 날리면 지금 오늘 오후부터 손석희와 박사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손석희 김웅 관계부터 다 그쪽으로 이제 일부는 돌려지고 내일부터 또 거기서부터 소설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소설에 경찰과 검찰이 같이 춤을 추다 보면 이제는 뭐 감당 못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이 법 개정 문제는 이미 사라져 버리겠고 핵심적으로는 얘들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그리고 범죄를 소위 말하는 범죄 심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헛소리만 하되고 오늘도 여러 그 뭐라고 하나 이 기사에서 자칭 범죄 전문가, 범죄 심리 전문가라는 사람 몇몇 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떠들어대는데 기가 막힌 일이고 또 기자들 특히 이제 기자들 특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내 멘트를 넣으려고 하는 다 거절합니다. 다 쫓아내고 완전 쓰레기 같은 기자들 기레기들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냥 가십성 흥미성으로 가고 실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못하는 아주 난장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언론은 결국은 박사 같은 애들이 그 영악한 애들이 모르겠습니까? 고깃 덩어리에 던져주니까 지금 좋다고 물고 뜯고 상황에서 걱정입니다. 걱정. 진짜 걱정입니다. 몇, 어제부터 계속 방송에 나와달라는 걸 안 나가고 라디오만 하나 원래 했던 거 다른 인터뷰도 일절 거절하고 그냥 자문하는 건 그냥 얘기는 해주지만 기자들이 이게 뭐 전화로 뭐 얘기해달라는 거 얘기해주지만 인용하지 말라고 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들 맘대로 쓸 겁니다. 그거 대한민국의 기자들입니까? 기레기들이지. 아주 소수나 언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쓰레기들 이 세상이 언제나 바뀔까요? 국회의원들도 쓰레기들, 기자들도 쓰레기들, 이 검찰, 경찰 뭐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판사들은 뭣도 모르는 현실 감각도 없고 범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했던 판례대로 그냥 지들 선배했던 대로 방망이 두들기기 바쁜
결국은 이들 모두한테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 앞으로 그 박사에 대한 거는 검찰에 이제 기소될 때까지 한 20일, 최장 20일 이제 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래도